누구보다 서로를 잘 이해한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랑 사소한 의견 차이로 거리감이 확 느껴진 경험이 있을까요? 저한테는 소장이 그런 친구인데요. 무려 14년 동안 일을 함께 해오면서 카페도 같이 하고 힘든 코로나도 같이 버티고 그리고 유튜브도 함께 키워온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커피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삶의 철학까지도 굉장히 닮아있는 친구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런 친구랑 사소한 의견 차이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희가 영상을 기획하거나 스케줄을 잡을 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더 선호하느냐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논쟁의 발단이 된 게 정드립이냐 푸어오버냐 라는 부분이었고요. 저는 사람들이 푸어오버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푸어오버 영상을 만드는 게 맞아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소장은 아니다, 홈카페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고급 커피를 더 많이 쓰지 않겠냐, 그러면 고급 커피에 잘 맞는 정드립을 더 많이 쓰지 않겠냐, 그래서 정드립 영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것까지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을 한 겁니다. 소장이 생각하고 있는 정드립 푸어오버에 대한 정의가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거랑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우선 제가 두 가지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어떤 게 푸어오버로 생각되는지, 정드립으로 생각되는지 여러분들도 직접 판단을 한번 해주세요. 자, 어떤 게 푸어오버 같으셨어요? 일단 소장이 말하는 푸어오버는 추출하는 물 있죠. 그 물줄기를 세게 하든 약하게 하든 그냥 한 번에 쭉 부어주는 게 그게 다 푸어오버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정드립은 일단 추출 설계를 하고 그 추출 설계에 따라서 나누어서 부어주는 게 정드립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장한테는 첫 번째 영상이 푸어오버인 거고 두 번째 영상이 정드립인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푸어오버는 한 번에 쭉 붓던 나눠서 붓던 분쇄된 온두랑 물줄기의 마찰을 이용해서 내리는 걸 푸어오버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영상이 저한테는 푸어오버고 첫 번째 영상이 정드립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정드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줄기 조절을 통해서 커피층을 유지해주는 방식이에요. 여가 방식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추출 방식인 거죠. 그래서 더더욱 첫 번째 영상이 저한테는 정드립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희 둘의 의견이 완전히 반대예요. 이게 큰 문제인 게 뭐냐면 저희가 각자 이 원두는 정드립으로 내리세요, 이 원두는 푸어오버가 잘 어울릴 겁니다 라고 알려드렸을 때 정보의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는 정확히 해둬야 한다. 이참에 끝을 보자는 마음으로 소장과 논쟁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각자가 생각하는 게 너무 확고하다 보니까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야, 이거 기가 막힌데? 라는 생각을 잠시 뒤로 하고 이걸 물어봤습니다. 네가 진짜 확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럼 뭔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걸 거잖아. 자, 그게 뭐야? 이유가 있더라고요. 챗GPT였어요. 챗GPT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뭔가 반박하기도 뭐하고 복잡 미묘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챗GPT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확인부터 해봤습니다. 그렇게 쭉 읽어보니까 소장이 주장하는 내용이 그대로 적혀져 있더라고요. 이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 큰일인데. 아니 잠깐만, 이게 푸어오버라고? 이거는 원푸어라고 하지 않나? 원푸어는 푸어오버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 푸어오버의 한 장르에 불과한 건데, 그리고 물이 고여있지 않게 빠지는 거다? 저게 기준이 된다고? 모든 드립은 고여있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전부 고였다가 빠지는 거 아닌가? 챗GPT의 답변을 읽어 나가면 나갈수록 야, 이거 아닌데? 이거 무지성으로 무작정 받아들이면 진짜 큰일 나겠는데?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야, 챗GPT도 틀린 것 같아, 그냥 내 말을 믿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개꼰대밖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게다가 제 말이 맞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정확한 답을 찾기 위해서 진짜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정의가 모호할 때는 역사적 배경이나 문화를 살펴보다 보면
답이 찾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핸드드립의 역사, 관련된 정보를 하나하나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정보를 뒤적거리는데 진짜 개소름이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일단 저는 정드립이 당연히 푸어버보다 먼저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푸어버 방식이 정드립보다 한참 먼저였습니다. 푸어버의 역사부터 시작합니다. 종이 필터랑 드리퍼를 활용해서 커피를 추출하는 이 필터 추출 방식은 1908년 커피를 좋아하는 한 아주머니의 커피를 좀 깔끔하게 마시고 싶다라는 단순한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주머니의 이름은 멜리타 벤츠, 곧이어서 멜리타라는 커피 브랜드로 발전하게 되고요. 커피를 깔끔하게 마실 수 있는 이 방식은 그녀에게 큰 부를 남겨주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이게 푸어버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추출 방식에 대한 구분 또는 개념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리는 행위 자체를 그냥 푸어버라고 불렀던 것 같고요. 이 방식은 그냥 필터 커피라고 불려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필터 커피의 시간이 흐르고 2000년대 초 커피 제3의 물결이라는 스페셜티 커피의 거센 바람이 커피씬을 덮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는 스캇 라우라는 걸출한 커피 전문가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데요. 스캇 라우는 자신의 추출 이론과 기술을 정립을 하고는 푸어버의 과학적 기반을 소개하는데 청춘을 바칩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싱글 오리진 개념을 알린 조지 하웰, 스페셜티 협회의 피터 길리아노, 블루보틀의 창시자 제임스 프리맨 등 많은 커피 인플루언서들이 커피씬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 역시 정교한 추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방식을 알리는 데 힘을 보탭니다. 그리고는 푸어버가 하나의 대명사처럼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트렌드를 일찌감치 감지한 커피용품 제조사들은 다양한 푸어버 전용 드리퍼들을 앞다퉈 출시하게 되죠. 자, 일단 여기서 스탑! 여기까지 내용에서 제가 주목했던 두 가지 사실이 있거든요. 첫 번째, 1908년 멜리타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무려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드립 방식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그냥 뻥 비어있다고? 무슨 이벤트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라는 궁금증이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00년대 초반까지 푸어버를 대중화시킨 주요 인물들은 죄다 미국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대중화, 모조리 미국인. 자,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정드립의 역사로 바로 넘어가 봅니다. 정드립은 정확한 드립, 정통 핸드드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데 이 정드립에 관한 이야기는 한국 이외에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드립이라는 건 놀랍게도 한국이 만들어낸 단어, 한국에서만 유통되는 용어라는 거죠. 하지만 다행히도 용어는 다르지만 정드립과 일치하는 방식을 일본의 역사 속에서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일본식 핸드드립 추출 방식입니다. 참고로 일본이라는 나라는 아시아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빠르게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푸어버 커피 문화도 가장 빨리 받아들였고요. 그런데 이 푸어버 방식이 일본에 들어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변형을 일으킵니다. 일본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장인 정신과 결합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948년 도쿄 카페 드 람브르라는 한 커피숍이 오픈을 합니다. 자, 이 카페 창업주는 시미즈 이치로라는 사람인데요. 자, 이분은 굉장히 특이한 추출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커피를 선보입니다. 원두는 한 종류만 사용을 하고요. 주전자는 주둥이가 길단한 물줄기를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는 주전자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했고요. 물온도, 투입량, 회전 방식 등을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여가식, 투과 방식이라는 개념까지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서 여가 방식이 나오죠. 그리고 시미즈는 커피는 예술이며 드립은 철학이다 라는 말을 남깁니다. 본인의 이 추출 방식을 속의 필터 커피랑 구분을 짓고자 따로 특별한 명칭을 붙이게 됩니다. 필터 커피 아닙니다. 하도도리프, 핸드드립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이 하도도리프는 일본 열도를 서서히 잠식해 나가게 됩니다. 그게 또다시 20년의 시간이 흐르고 1968년 어느 날 카페 바흐라는 전설적인 커피숍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카페의 창립자는 타구치 마모루라는 사람인데요. 드립 기술과 도구를 아예 매뉴얼화를 시켜버리고요. 추출 원리를 과학적으로 풀어냅니다. 바로 이게 일본식 드립 교육 시스템의 시초가 되는 건데요. 이 교육은 핸드드립에 특화된 도구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대중들의 니즈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하리오, 칼리타 등 커피 전용 추출 도구를 만드는 브랜드들도 탄생시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때 일본에 머무르던 또는 한국의 커피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의 핸드드립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본의 이 예술적이고 과학적인 트레이닝 방식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된 한국인 교육생들은 설레기 시작합니다.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 즐거움을, 이 아름다움을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알리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 핸드드립이라는 이름이 뭔가 아쉬웠던 건지 이 추출 방식에 또 다른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정드립입니다. 대표적으로 1세대 바리타이자 살아있는 전설이신 박이춘님 등이 이 세대들이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을 해봅니다. 자, 정드립의 역사까지 쭉 훑어보고 나니까 저는 비어있던 퍼즐들이 좀 더 명확해지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제가 푸어버 역사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라 라고 했던 걸 기억하시나요? 2000년대 초반까지 무려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드립 방식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푸어버를 대중화시킨 주요 인물들은 죄다 미국인이라는 사실입니다. 1908년부터 2000년대 초까지 빠져있던 역사 부분, 그리고 푸어버를 대중화시킨 사람들이 모조리 미국인이었다는 사실, 이제 그 비어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채워보는 겁니다. 자, 1908년 독일에서 개발된 멜리타 드리퍼는 푸어버 필터 커피의 시장을 열었고요. 편의성과 실용성을 중요시하는 서구 문화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장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 핸드드립 방식은 일본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일본의 장인 정신과 결합을 하면서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일본식 핸드드립의 탄생, 그리고 이를 배운 한국인들이 이 방식을 가지고 와서 정드립이라는 명칭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정드립이 맛있는 추출 방식 기준이 되던 시기, 스페셜티 커피가 대중화되던 타이밍, 이때 일본에 머무르던 제임스 프리맨은 핸드드립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맛보던 커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맛은 물론이고 일본 커피의 예술성에 크게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서구 문화 특성에 맞게끔 이 드립 방식을 다듬습니다. 정교한 거 그대로 가지고 오지만 좀 더 캐주얼하게 누구나 비슷한 맛을 낼 수 있는 추출 방식으로 지금의 현대적인 푸어버 방식으로 다듬은 거죠. 하지만 푸어버의 뿌리가 제임스 프리맨의 것이라고 제가 딱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게 비슷한 시기 미국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감명을 받았던 건지 여러 미국인들 또는 여러 기관에 의해 다양한 푸어버 핸드드립 방식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푸어버 방식이 정드립보다 좀 더 보편적인 추출 방식이 된 이유에는 그것을 알린 주체가 미국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커피 산지로 들어가 그 산지를 장악하고 고급 커피의 기준을 세우고 WBC를 만들고요. 그 WBC 챔피언들을 통해서 스페셜티 커피를 효과적으로 알리고요. 커피의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커피의 가격을 올린 거죠. 자본주의 최정점에 서 있는 미국인들의 마케팅 능력은 실로 어마무시합니다. 푸어버 방식이 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푸어버 방식이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커피 문화를 관통하면서 제가 얻게 된 결론은 이겁니다. 큰 틀에서 원래 모든 추출은 푸어버 방식이겠구나. 그리고 이 푸어버가 일본의 문화와 결합을 하면서 핸드드립, 즉 정드립이 탄생을 한 거구나.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일본의 핸드드립이 서구 문화랑 결합을 하면서 현대적인 푸어버가 태어났고 이게 다시 아시아로 흘러 들어온 거구나. 자, 이렇게 저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커피의 추출 방식이 발전하는 게 진짜 재밌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네, 아무튼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왔죠. 푸어버 방식과 정드립 추출 방식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은 뭐냐? 좀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자면 현대적인 푸어버에 대한 기준인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기준을 잡은 사람들은 서양 문화의 특성에 맞게끔 정량화할 수 있는 부분들만 집중을 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정량화하기 힘든 테크닉적인 요소들은 가능한 배제를 해버리는 추출 방식이 지금의 푸어버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량화된 설계가 뭐냐? 대중들이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따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컨대 물 온도라든지 물과 커피의 비율이라든지 분쇄도 추출 차수 또는 물과 커피가 닿아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 정량화 할 수 있는 부분들만 조절하면서 추출하는 게 현대적인 푸어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배제되었다고 생각했던 테크닉적인 부분은 뭐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물줄기 컨트롤입니다. 얇고 일정한 물줄기나 점드립 등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두 번째, 바로 여과 방식의 활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커피층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면서 커피 추출을 하는 건데 저는 이게 정드립과 푸어버를 가르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맨 처음 소장과 논쟁이 되었던 주제를 다시 꺼낼 타이밍이 된 것 같네요. 홈카페에서 저는 푸어버를 더 많이 활용들 하실 거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소장은 적어도 고급 원두를 쓰는 사람들은 정드립을 더 많이 사용할 거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푸어버를 많이 쓰느냐 정드립을 많이 쓰느냐가 아니라 소장은 왜 고급 원두를 쓰는 사람들이 정드립을 더 많이 활용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걸까? 라는 질문입니다. 소장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고가의 고급 커피를 구입한 사람들은 당연히 더 맛있는 커피가 목적일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더 맛있게 추출할 수 있는 정드립을 활용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이 말에 무척이나 동의를 합니다. 저도 정드립이 커피를 더 맛있게 내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고급 원두를 구입한 분이라고 해서 정드립을 더 많이 사용할 거다? 이건 여전히 아니올시다가 저의 입장입니다. 왜냐면요, 다수의 SNS나 전문 매체에서는 고급 원두를 내리든 평범 원두를 내리든 대부분이 푸어버 추출 방식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푸어버 방식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푸어버 추출 방식을 활용을 하고 계실 거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제 말이 정답인지는 저도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의견을 뒷받칠 만한 근거들만 찾은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여러분들의 판단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린 추출 방식에 대한 저의 정의도 제가 취합한 정보에 따른 저의 해석이라는 점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제 영상이 커피를 더 즐겁고 풍요롭게 맛있게 즐기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정드립, 특히 제대로 된 여가 방식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도 정리를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커피와 소장을 너무 사랑하는 커피 디자이너 제이비였습니다. 살루!